자,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 이온 IT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가상인간이 수천 명에 달하는 시대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셜미디어 팔로워와 팬덤을 보유한 검증된 가상인간만 간추려서 소개를 하는 미국 사이트, 이 버추얼 휴먼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 검증된 가상인간이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사실 가상인간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이 아니라 뭐 수만 명, 수백만 명 있을 겁니다. 네. 다만 이 중에서 정말로 이제 인정할 만한 이제 가상인간이다라고 해서 이 버추얼 휴먼스에서 인증받은 이 버추얼 휴먼 같은 경우는 약 2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200명 정도군요. 먼저 궁금한 게 가상인간에게 대중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가상인간이 세상에 처음 선보였을 때는 단순히 뭐 신기함만으로 충분히 주목을 받는 환경이었는데 현재 가상인간과 어떻게 달라진 건지 차이점을 좀 얘기해 주시죠. 사실 가상인간에 대중들이 열광하진 않습니다. 예,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가상인간을 내가 뭐 좋아하는 가상인간이 있다 이러신 분들 아마 거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우리나라를 지나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뭐 일본의 하츠네 미쿠라던가 아니면 이제 튜버, 그러니까 버추얼 유튜버로 유명한 키즈나 아이라던가 아니면 뭐 미켈라 미국의 이렇게 좀 유명한 버추얼 휴먼들이 존재를 하긴 합니다. 네. 이 캐릭터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인기가 좀 많은 그런 캐릭터들이고요. 네. 본질적으로 3D 캐릭터를 이용한 이 캐릭터 비즈니스라는 점에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다만 가장 큰 차이라면 역시 기술이겠죠. 옛날에는 이런 가상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3D 그래픽을 이용해서 캐릭터를 한 명 한 명 움직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모션 캡처를 다 떠가지고 움직임을 만들어야만 됐거든요. 네.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제 얼굴을 다른 사람으로 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해졌고요. 네. 이것보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예 제 그 움직임을 다 캡처를 한 다음에 제가 없어도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서 실제로 말하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이런 일들까지 지금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나왔던 드라마에서도 합성을 해서 본인이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얼굴이 되는 이런 가상인간들에게 뭔가 차별점이 생기고 있는 건데요. 이 가상인간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사실 그 명확한 규모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머진 리서치에서 조사한 것은 현재 한 13조 규모가 되고 한 2030년까지는 뭐 680조 규모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또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2025년 기준으로 한 14조 규모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조사하는 기관마다 좀 많이 다르고 또 이 버추얼 휴먼 같은 경우가 좀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네. 여기서 지금 딱 잘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14조 규모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는 건데 모델 없이 움직이고 목소리까지 낼 수 있는 심지어 대화까지 가능한 가상인간이 과연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런 가상인간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사회적 파장이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예전에 그 삼성전자에서 CES에서 공개한 네온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네. 거대한 디스플레이에 의해 그 실제 사람 크기의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말을 하면 대답을 해주고 하는 이런 기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또 그 뭐 게이트박스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상자를 놓고 거기 있는 캐릭터랑 저희 집에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제품도 이미 존재를 하긴 합니다. 네. 문제는 이 가상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이제 실제 인간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할리우드에서 지금 배우들이 작가들과 함께 이제 파업에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 가상인간 때문이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제작할 때는 배우들의 움직임이나 얼굴 이런 것들을 다 3D 스캐닝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사용할 권리를 이제 영화사에서 가져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지금은 영화사가 뭐 영화가 잠깐 잘못되거나 배우의 유고시 쓸 수 있다라고 되겠지만 나중에는 이 가상 캐릭터만 가지고도 영화를 제작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좀 분명히 이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또는 네. 몸에다가 얼굴만 바꿔서도 이제 영화를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지금은 좀 뭔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스레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메타의 트위터 대항마 스레드 이용자 수가 연일 급감을 하면서 글로벌 인기가 한풀 꺾이는 모습입니다. 스레드 일일 사용자 수가 2주 연속 감소를 해서 70%나 급락을 했는데요. 현재 스레드 사용자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2주간 계속 감소해서 70%가 줄었는데 1,300만 명입니다. 1억 명을 이제 돌파했었으니까 70%를 감소를 해도 이제 1,300만 명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이 정도면 뭐 이제 트위터보다 좀 적은 이런 숫자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스레드 사용자가 급감한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좀 급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러니까 이 SNS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정보나 또는 올리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이게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기능적으로도 좀 부족한 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직 네.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낼 수도 없고요.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들 글만 이제 골라서 볼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쨌든 빨리 좀 개선을 해야죠. 아직은 굉장히 앱이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방 흥미를 잃고 떠나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없는 기능들이 많아서 조금 아쉬운데 이 스레드가 기능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요? 예, 일단은 이제 번역 기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될 예정이고요. 네. 다음에 앱 안정화 이런 기능들도 좀 추가될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좀 원하는 기능들은 좀 더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제 천천히 계속 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가 거대 언어 모델 라마2를 오픈 소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설계도를 공개하고 누구나 가져다가 수정 재개발할 수 있는데 이 라마2의 특징을 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말 그대로 그 이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을 내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내 컴퓨터에서 실행시키면서 개발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 그리고 이제 그 학교 같은 경우 좀 큰 컴퓨터 시설들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따로 이 인공지능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고 이렇게 각자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서 한 매개 변수를 서로 달리해서 다운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70억, 130억, 700억 이런 식으로 규모를 달리한 세 가지 언어 모델을 다운받아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네. 이게 아예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쓰는 거니까 제 자신들 원하게 맞춰서 이제 튜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자유로워집니다. 네, 그렇군요. 궁금한 건 원래 이 기술이 비밀과 비공개가 아닌가, 그게 원칙이 아닌가 싶은데 메타가 오픈 소스로 누구에게나 공개한 이유가 뭘까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기술은 그 공개가 오히려 이제 원칙은 아니지만 매너 쪽에 훨씬 더 가깝고요. 네. 지금 뭐 이 보시는 방송도 그렇고 여러분이 쓰시는 스마트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오픈된 기술에 기반해가지고 발전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술이 오픈되면 좋은 게 작년에 이미지 생성 AI 붐이 막 일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이제 오픈형 이미지 생성 AI 소스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가져다가 이렇게도 한번 튜닝을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튜닝을 해보고 이러면서 이 생성형 AI 이미지의 발전을 엄청나게 끌었던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 챗 GPT가 더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챗 GPT 발전 자체를 오픈 AI한테 100%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메타에서 오픈소스를 공개를 하게 되면 이걸 사람들이 튜닝해서 발전을 좀 더 빠르게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발전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가 하면 또 이 라마2의 오픈소스화가 인공지능의 악용 가능성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 메타가 라마 오픈소스 공개를 한 게 AI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굉장히 클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구글의 바드나 아니면 오픈 AI, 챗 GPT 같은 경우일 텐데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이 오픈소스 AI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이게 좋은 쪽으로도 튜닝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나쁜 쪽으로도 튜닝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쵸. 이것 때문에 나쁜 일을 하는 AI와 또 이 나쁜 일을 하는 AI를 잡기 위한 AI 그리고 아예 나쁜 일을 못하게 막는 그 기술들 또는 어떤 법적인 규제들이 계속 논의되고 지금 발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빅테크 1위 기업인 애플이 마침내 이 문장을 자유롭게 만들어내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애플이 이번에 동참을 하면서 생성형 AI를 스마트폰에 접목을 시키게 될까요? 좀 두고 봐야죠. 지금
정확하게 따지면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애플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되게 큰 언어 모델 AI 같은 경우는 그 구글에서 아니 애플에서 직접 개발한 건 아니고요. 이 구글에서 개발한 이제 잭스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앞에 A를 붙여서 AJAX, 그러니까 애플용 프레임워크로 지금 변형해서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일단 애플 자체는 이 AI에 대한 역량이 좀 많이 떨어진 편이어서 네. 이것을 지금 어떻게 아이폰이 쓸 수 있을지 좀 확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애플은 음성 서비스 시리를 2011년에 출시를 하면서 한동안 인공지능 업계를 주도를 하는 것 같았지만 이 LMN 시대를 맞아서 마이크로소프트, 또 구글, 메타, 테슬라에 한참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당분간 극복을 하지 못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애플의 기본적인 기조가 개인의 개인 정보를 굉장히 이제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애플이 개인 정보를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이거를 이용해 학습을 해야지만 이제 발전을 하는데 예전처럼 모든 데이터가 사용자의 아이폰에만 머물러 있고 우린 절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따로 사와야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쪽 그 LLM 그 쪽에서 그 생성형 인공지능 쪽에서 애플이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그래도 애플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아이폰이나 맥북이나 이런 기기들의 좀 다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 기업 중에 시가총액 1위에서 7위를 차지하고 있는 테크 기업 전부가 LLM 개발에 뛰어들었는데 AI 전쟁이 시작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당장 이제 개별 소비자들한테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이제 기업 소비자들한테는 기업 업무들을 자동화하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반영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의 사업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자동화가 될 것인지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업무를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그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확인을 안 하시게 될 경우에 나중에 이 기술 먼저 쓴 사람들한테 이제 뒤처질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네. 이 부분들은 이제 끊임없이 열심히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활용하면서 체크해 보도록 해야겠군요. 자, 그리고 오픈 AI의 인공지능 AI 챗봇 챗 GPT의 안드로이드 전용 앱이 이번 주 중에 출시됩니다. 출시일은 아직 정확하게 공개되지는 않았다고요? 예, 이번 주 중으로 출시된다까지만 나왔고요. 네. 지금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이제 구글 스토어에서 이 챗 GPT를 검색하시면은 오픈 AI에서 만든 앱이 이제 곧 나올 예정이라고 떠요. 그러니까 미리 설치 버튼을 눌러두시면은 나중에 앱이 정식으로 나왔을 경우 이제 바로 설치가 자동으로 설치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고 네. 주의하실 점은 오픈 AI가 아닌 다른 챗 GPT 이름을 단 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건 절대로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안드로이드 오픈 AI에 어떤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걸까요? 웹에서 쓰는 챗 GPT랑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또 이 아이폰에 들어왔던 챗 GPT 앱과도 이제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앱을 실행시켜서 거기에 뭐 번역을 해달라던가 아니면 어떤 여행 일정을 짜달라던가 평소에 챗 GPT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그냥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드로이드용은 이번 주에 출시가 되는데 iOS용 챗GPT 앱은 출시 첫 주 만에 50만 명 이상의 설치 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하지만 6월부터는 설치 수가 좀 감소를 했는데 감소 원인이 뭘까요? 어차피 아까 얘기했던 그 메타의 스레드 네. 역시 이제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설치를 했다가 막상 이것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또는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쓰려고 하면은 계속 본인이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네.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공부하기를 싫어하죠. 그리고 어려워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점점 사용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또 사용을 잘하던데 네. 이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또 사용을 멀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네, 공부를 해야겠네요. 이 생성형 AI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이 안드로이드 오픈 AI를 공개하는 것, 인터넷 생태계에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생성형 AI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구글의 바드 같은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지금
MS의 빙 같은 경우도 저도 오늘도 이거 당장 썼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챗GPT까지 늘어나니까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누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가가 앞으로 이 생성형 AI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돈을 버는데도 또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그렇죠. 됩니다. 자,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이윤 IT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